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중구발전 신재생사업처 풍력사업부에 근무하는 최만기 차장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사업 개요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경과, 그다음에 이 풍력발전기의 하부 구조물 설치 공사, 그다음에 상부 구조물 설치 공사,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공사, 그다음에 현장 공정 사진하고 저희 한림해상 풍력을 설치한 설치 영상을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한림해상 풍력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대에 건설하는 사업이었고요. 약 해상에는 5.5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육상에는 4,000 메타 제곱의 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한전과 그다음에 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현대건설, 바람 이 사업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 10월 30일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된 한림해상 풍력은 올해 11월부터 2044년 10월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303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여기서 EPC 공사비는 메가와트로 따지면 약 1메가와트당 6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계약 자료는 일단 사업 총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EPC는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신대웅종합건설에서 EPC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부발전은 O&M과 REC 매매 계약을 수행하였습니다. EPC사의 중요한 그 공사 범위로는 현대건설은 기초 제작 설치하고 터빈 설치,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 포설의 역할을 하였고요. 한국전력기술은 종합 설계, 그다음에 터빈 주기기 납품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종합기술에서는 변전소, 전기설비, 그다음에 육상 송전선로를 건설하였고, 신대영 종합건설은 종합관리동과 그 종합관리동 안에 있는 옥내 변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주 한림해상풍력은 공사 규모는 약 100.08메가와트로요. 한 기당 5.56메가와트. 두산 에너빌리티 5.56메가와트 총 18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총 한 21km 정도의 길이로 설치되어 있었고요. 육상의 지중 케이블은 약 한 5km 정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6,300억 정도를 들여서 5.56메가와트 총 18기를 설치하였고, 전 풍력발전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산 기자재로 선정하여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PF도 해외 자본이 아닌 순수 국내 자본으로 구성한 최초의 PF 금융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풍력발전기를 가동해서 생산되는 전력하고 그다음에 연간 전력량들을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시듯이 실제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발전기가 설치될 때까지는 약 14년 정도, 횟수로는 한 14년, 총 15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에 이 제주도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위원회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서 13년에 이 한림해상풍력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19년에 주기기인 두산 에너빌리티 5.56메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0년에 개발사업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약 34개월이 지난 24년 10월 시솔 준공을 완료했고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주 한림해상풍력 조감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로 찍은 조감도고요. 이 풍력 발전기의 측면 및 정변도를 보시면 약 높이는 180m, 이건 수면에서 180m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블레이드의 직경은 약 140m, 그다음에 수면에서 낫셀까지의 높이는 11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이 실제 발전기의 최대 높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6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해수면까지에서는 그렇게 180m였지만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하부 자켓, 그다음에 파일까지 포함하면 약 250m 정도로 63빌딩과 같은 높이고요. 블레이드 하나가 약 한 30톤 정도, 길이는 약 70m 정도로 비행기인 보잉 777 날개폭과 비슷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좀 멀리서 바라보면 실제로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준공한 이제 발전단지 전경 사진입니다. 총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찍은 사진 한 3장 정도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육상풍력에는 없는 구조물이고요. 육상풍력에는 이런 구조물이 없이 그냥 지면에다가 바로 타워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해상풍력은 수면 아래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타워를 설치하기 때문에 먼저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켓 기초 사전 천공을 합니다. 이 부분 아래에서 일단 자켓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먼저 뚫은 다음에요. 자켓 구조물을 그 뚫은 구멍 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위치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RCD 공법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천공을 할 때 나오는 부유물 자체를 바지선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 그런 시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도 최소화하였고요. 그 공법으로 자켓 파일을 다시 여기다 이 부분을 뚫은 다음에 설치하고 안쪽으로 다시 자켓 파일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켓 파일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안쪽으로 그라우팅 작업을 2번에 걸쳐 거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피션을 설치를 하고 다시 세 번째 그라우팅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P 용접 및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어 설치 및 작업대 해체하고 도장,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높이는 약 한 평균 수심에서 약 32.7m로 총 높이는 74m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켓 기초 사전 천공은 잭업 바지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이드 프레임 및 굴착용 케이스를 넣은 다음에 이 RCD 장비를 해서 드릴 비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작업 및 굴착수를 순환시켜서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구멍을 뚫었을 때 나오는 부유물을 뽑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켓하고 파일하고 TP의 운송입니다. 이 작업은 전남 율촌에 있는 그 현대스틸에서 가지고 왔고요. 거리는 한 260km, 제주 한림에서하고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운송 시간은 약 2일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림해상풍력은 배후 항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자재 자체를 설치 일정에 맞춰서 가져와 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켓을 정위치 세팅 및 그다음에 말뚝 기초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켓을 리프팅한 다음에 그 크레인으로 다시 턴오버를 시키고
정확히 자켓을 세운 다음에 파일 기초 구착을 한 RCD 설치를 하고 바로 RCD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켓 파일을 인입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라우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라우팅 작업은 일단 그 빈 공간 자체를 그냥 채우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퓨셔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그 자켓을 세운 위쪽에다가 TP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TP는 그러니까 자켓 구조물하고 타워를 연결하는 중간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는 레벨링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접을 해서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해체하고 최종적으로 설치된 기초 구조물은 이런 바닥 위에 이렇게 형태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부 구조물이라고 말하는 타워하고 낫셀하고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뱃셀을 갖다가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배를 갖다가 현장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바텀 타워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타워가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바텀 타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미들 타워 2개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탑 타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타워가 설치가 완료되면 낫셀을 하고, 그다음 블레이드가 연결되는 허브를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브에다가 블레이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켓 밧셀, 즉 설치선입니다. 설치선은 현대건설하고 현대스틸이 국제 과제로 개발한 14,000톤급 규모의 그 설치 전용선이고요. 이 프론티어는 한국의 모든 해저 지형에서 설치가 작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선박 형태로 설계된 움직이는 그냥 작업 바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양을 위한 선박 크레인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터빈 3기를 한 번에 3기를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핀 파일 천공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워, 낫셀, 블레이드 등 상부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배를 보면 이 타워 4개가 4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바다 아래는 다음 화면에 아마 설치 화면에 나오겠지만 4개의 지지물을 해수면 아래로 내린 다음에 배를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케이블이랑 그 전체 설치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타워하고 낫셀, 허브하고 블레이드 운송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 한림해상 풍력은 배후 항만이 없었던 사업이어서 블레이드는 군산에서 이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워는 포항, 그다음에 낫셀은 두산 엘리베이터 공장에 있는 창원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번에 블레이드와 타워와 낫셀을 동시에 이동을 시켰고요. 한 길을 그러니까 날씨만 잘 도와준다면 한 길을 설치하는 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총 18기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지만 한 기의 설치를 위해서 자켓 구조물만 다 되어 있고 배만 이 기자재만 운송이 되어 있다면 3일 안에 한 기가 설치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림해상 풍력은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 그 높은 파도하고 날씨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여름에 태풍이 오면 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이면 무조건 빨리 작업을 하는 게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선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는 6기를 설치했었고요. 나머지 12기는 2024년에 설치를 완료했었습니다.
타워 설치입니다. 이렇게 운송선이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타워를 인양하고요. 그다음에 버텀 타워, 미들 타워 2개, 그다음에 탑 타워를 이 현대 프론티어를 이용해서 바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낫셀이나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운송선이 와가지고 그 낫셀을 프론티어로 이적을 하면 다시 프론티어에서 낫셀하고 허브를 인양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블레이드도 똑같은 순서로 설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한 설치 작업을 수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순서로는 먼저 케이블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단말 처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선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경을 하고, 그다음에 포설을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입상을 합니다. 입상이라는 거는 그 수면 아래에서 그 자켓 구조물 안쪽으로 전력 케이블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기를 가지고 실제로 잘 연결이 됐는지를 검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케이블을 낫셀 위쪽으로 올려서 마지막으로 발전기 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작업으로는 해저 케이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톤백이나 아니면 피복석을 설치를 해서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되지 않게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도 보듯이 잘 찍히지 않은데요. 보듯이 여기 한림 여기가 유광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유광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외부막이 나갔고요. 요 안쪽에서는 총 6개 그러니까 3기마다 총 6개의 그 작업 구간을 정해서 6구간이 3기씩 계속 연결되는 내부망을 연결하였습니다. 해저 케이블 운송입니다. 케이블 이것도 좀 있으면 동영상에 더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케이블 먼저 선적을 하고 한국 해양기술이 가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 푸선을 전용선을 가지고 동해에서 제주 한림까지 약 4일에 거쳐서 운송을 했습니다. 설치 공사 내용입니다. 먼저 육지 부분에서 육지에는 해상으로 나가기 위한 트렌치 굴착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렌치에 다시 골재를 포설합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해저 케이블을 그 케이블 포설선을 이용해서 해저 케이블을 바다로 끌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끌고 나가면 죄송합니다. 끌고 나가면 마지막으로 맨홀 내부로 케이블은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육양부에서 트렌치에서는 피복석으로 다시 이 맨홀 부분을 다시 덮게 됩니다. 이제 내외부망 설치 작업입니다. 똑같이 케이블을 끌고 간 다음에 해저에서 설치한 후에 스톤백을 제작해서 스톤백을 인양하고 스톤백을 해수면으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거 동영상 한번 해저 케이블 공사 시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나오는 한림해상풍력발전. 한림해상풍력은 5.56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가 18기 설치될 예정으로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인 이 사업은 한전이 SPC를 구성해 개발한 프로젝트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 한림해상풍력이 또 유일하게 국내에서 현재 시공 중인 해상풍력의 발전
공사 현장입니다. 18기 중에서 저희가 현재 12기 정도를 해저 케이블 내부망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 18개 발전기 중 10기의 터빈 설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단지 내 터빈 설치를 맡은 현대스틸 산업의 챌린저호와 해저 케이블 시공을 맡은 한국해양기술의 포설선 코세코 9001이 바쁘게 발전기 사이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시다시피 날씨가 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5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리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이제 파도가 많이 치는 걸 현재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공사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한번 고장 날 경우 유지 관리가 어려운 만큼 모든 과정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풍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토목 전공과 전기 전공자 외에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해양 부분 전공자로 이루어진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정효 한국해양기술부사장은 해저 케이블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험을 꼽았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완공하기 위해 한국해양기술 내 기후 전문가부터 다이버와 해양기술사 등 해양 생태계 전반에 인력이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해양기술에서 직접 개발한 포설선인 코세코 9001이 케이블을 운반하고 육양부터 포설과 입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변환된 바람을 발전기에서 육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임무인데요. 여기서 육양이란 해상풍력 발전기와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을 육상 육양점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한림항 인근에 위치한 육양점에서는 맨홀이었던 공터에 케이블까지 설치된 뒤 지중화 작업도 끝난 상태입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발 아래 케이블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재킷 방식의 하부 구조물 내부를 통해 해저 케이블을 끌어올리는 입상 작업입니다. 입상한 해저 케이블을 발전기에 접속하는 과정까지가 해저 케이블 시공업체가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한 번 고장나면 보수가 쉽지 않은 데다 상업성과 직결되는 만큼 20여 년간 외부 충격과 파도로 인한 흔들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해양기술은 직접 개발한 K1T 해저 케이블 매설기를 활용해 이 작업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기술의 현정효 부사장이 직접 고안한 이 기계는 해저 케이블을 따라 운행하며 해저면 아래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안승환 한국해양기술 회장은 한국해양기술은 한림해상풍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상풍력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실질적으로 매설하는 과정, 포설하는 모든 과정들을 현지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 한국해양기술은 현재 약 25년간 제주도에 지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와 상당히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국내 다른 업체보다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장 공정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공정을 나열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켓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천공을 하고 자켓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RCD 구착 18개에서 RCD 구착을 하고 자켓 파일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트랜지션 피스를 설치를 하고 해저 케이블을 포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워를 설치하고 나셀, 허브, 블레이드 순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물론 제일 먼저 날씨가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단지 자체가 저희 탐라해상 풍력이 30메가와트고 그 다음에 서남해상 풍력이 60메가와트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00메가가 넘는 대단지 용량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 공기업이 세 곳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고 한전과 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많은 기술력을 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내용에는 제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저희 중부발전은 ONM을 20년 동안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M을 그러니까 올해 11월 1일부터 그다음에 44년 10월 30일까지 20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M 수행 비용은 약 한 2,400억 정도로 비용을 가지고 ONM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ONM 관리는 저희 중부발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부분, 그러니까 타워하고 나셀하고 블레이드 부분은 제조사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FSA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은 운전과 정비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ONM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BOP 설비하고 그다음에 BOP 설비하고 그다음에 발전기의 안전 관리, 그다음에 하자 관리, 그다음에 정비 자재 공급 관리는 저희 중부발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그 타임랩스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 18개를 설치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해가지고요. 어렵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고 좀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켓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배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프론티어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입니다. 먼저 자켓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밑에 4개의 기둥이 바닷속으로 다 고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배가 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지금 파일링 작업 아까 긴 기둥을 그 자켓 구조물 내부 쪽으로 집어넣은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파일링 작업을 하는 화면이고요. 네. 굴착 기능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핀 파일 시공할 때는 프론티어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요. 그래서 프론티어가
일반 바지선하고 틀린 게 일반 바지선은 수면에 떠 있으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저 프론티어는 일단 해상에서 배를 띄운 다음에 4개의 레그를 내린 다음에 배를 띄워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고정된 배 위에서 기자재를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속도도 더 빨리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는 저게 이제 최초로 한 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5.56메가짜리를 설치를 했고요. 최대한 10메가와트까지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최근에 개발한 용량이 8메가와트고요. 지금 10메가와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로는 유니슨이 10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낫셀하고 허브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를 저 허브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타워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허브나 블레이드에 이 화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얹혀놓으면 뭐 자동적으로 붙여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많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그 내부에서 작업자들이 볼팅을 해서 하나하나를 끼우고 맞추고 수평을 맞추고 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화면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온 약간 아까 잠깐 화면을 그러니까 다시 제가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상 케이블 있는 부분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육양부에서 나가는 최초에는 6선이 나갑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가닥이 나가서 이 6가닥, 이 한 가닥씩도 3개의 발전기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네, 2,400억 정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LTS 계약이 저희는 FS 계약이라 해서 뭐 거의 동일한 계약인데요. 풀 서비스 어그리먼트라 해서 그런 LTS 계약을 하는데 LTS 계약은 약 한 금액이 궁금하신 건가요? 한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아까 배우 항만이 네. 없어서 네, 네. 이제 각 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그냥 운송선으로 통해서 기자재를 조달해서 바로 현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작업을 바로 하는 그런 형태로 네. 시공이 됐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워하고 블레이드하고 허브를 그러니까 날씨를 먼저 보고요.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날씨 상황이 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새 기자재가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서 그 기자재를 실어서 바로 한림 저희 풍력단지 현장으로 바로 가져온 다음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프론티어로 다시 선적한 다음에 프론티어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 목포의 이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를 위해서 배후 항만을 아마 설치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자재를 다 그 목포 배후 항만에 다 이동한 다음에 목포 항만에서 다시 현장으로, 그러니까 서남해권 해상풍력 단지 건설하는데 뭐 거리가 길지 않으니 거기서 목포에서 기자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단한 거 네. 하나. 그 외부망하고 내부망 네. 혹시 어떤 거 사용하셨는지 말씀 가능하시면은 좀 어떤 거는 케이블을 말씀드립니까? 네, 케이블. 케이블이 제가 두 개 중에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LG 거 아니 저기 LS 전선 아니면 대한 전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앞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거는 안 적어놨었나? 케이블이 어디 건지는 적혀져 있지 않네요. 일단 케이블하고 길이만 적혀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네. 분 있으면 손을 그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 말소리도 들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후 항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공사 날씨를 고려했을 때 공사 기간 계획이나 뭐 시행하는데 차이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틀, 3일, 4일 걸려서 조달해야 되면 출발하기 전부터 4일간 날씨가 뭐 좋을 걸 계산한 날에만 설치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배후 항만이 있으면 이제 뭐 하루만 좋은 날씨 확보돼도 뭐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배후 항만의 가장 큰 장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렇게 한림해상풍력까지 배후 항만이 없으면 실제로 그 선적한 배가 직접 해상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프론티어로 다시 선적을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설치하는 해상 단지와 가까운 항만이 있다면 거기에다 모든 기자재를 갖다 놓고 날씨가 좋을 때는 한 번에 다 옮겨서 설치하는 소요 일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한림해상 같은 경우 34개월이 걸렸는데 네, 가까운 곳에 배후 항만이 있었으면 더 줄을 수 있을 3분의 겁니다. 1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4개월이 안 걸리더라도 더 훨씬 뭐 24개월이나 아니면 그 안쪽.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 기간을 저희가 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10월로 이렇게 공사 기간을 잡아놨는데 실공사는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는 1, 2, 3월은 또 이게 해상 날씨 때문에 좀 약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여름에 태풍 피하고 그다음에 10월까지 하면 그 기간, 그러니까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해서의 설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후 항만이 있고 날씨만 좋다면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이내에 12개월 안에도 설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감사합니다. 뭐 영국이나 아니면 덴마크 정도에 이렇게 견학을 가보면 실제로 배후 항만에 아예 그 타워 자체를 저희는 이렇게 아까 4개의 그 타워를 분리를 해가지고 4단으로 분리를 해서 한 단씩 가지고 가서 설치를 했지만 해외는 아예 그 배후 항만에다가 타워 자체를 다 접합을 해서, 그러니까 타워를 4개를 이미 다 연결을 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타워를 그대로 운선선을 가지고 해상으로 가져가서 바로 자켓과 연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기 행사 진행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요. 예, 가능하시면 좀 질문이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프론티어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은 없습니까? 아까 총 기수를 설치를 할 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상 풍력 한 개를 설치를 할 때 프론티어가 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한 기 설치마다 한 기 설치하고 나서 다시 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기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된다.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최만기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